여러분 안녕하세요. 백형진 선생님이에요.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비가 내리는 날이에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에게 힘을 불러일으키는 봄비 말이에요. 그래서인지 시가 생각나네요. 햇님은 식물들에게 빛을 줍니다. 햇님이 식물들을 사랑하니까요. 사랑을 할 때는 그렇게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혼의 빛을 줍니다. 구름이 식물들에게 비를 내려줍니다. 구름은 식물들을 사랑하니까요. 사랑을 할 때는 그렇게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혼의 비를 전해줍니다. 포근한 봄비로 인해 모두가 힘을 내는 하루가 되었으면 하고 바라봅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12번째 이야기 바로 시작할게요. 지난 시간에는 낯선 자가 엄청난 속도로 성벽을 지어나가고 있는 이야기까지 들려주었어요.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했던 한 계절 안에 성벽을 완성하는 일이 스바딜파리가 매일매일 화강암 덩어리 20개를 끌고 왔다 갔다 하면서 성공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지요. 오늘은 그 다음 이어지는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어느덧 해가 서서히 길어지기 시작했어요. 하루하루 날이 갈수록 새벽이 더 일찍 찾아왔지요. 눈이 녹기 시작하면서 눈 사이로 두껍고 무거운 젖은 진흙 층이 드러났는데 이 진흙은 걸을 때마다 신발에 달라붙거나 발이 푹푹 빠지게 만들었어요. 말이 이런 진창길로 돌을 끌고 오지는 못할 거야. 로키는 신들에게 장담하며 말했어요. 수레가 계속 진창에 빠지고 말도 발을 헛디게 될 거라고. 하지만 스바딜파리는 아무리 질척거리는 진창길에서도 발을 단단히 딛고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아스가르드로 바윗돌을 끌고 왔어요. 돌을 실은 썰매가 너무 무거워서 언덕 둘레에 깊게 팬 자국을 남겼지만 말이에요. 낯선 자는 돌 하나하나를 전부 손으로 옮겨서 제자리에 맞췄으며 이제 돌은 수백 미터가 되었어요. 진흙길이 마르고 봄꽃들이 피기 시작했어요. 노란 머위, 하얀 숯바람꽃이 풍성하게 피어날 쯤 되자 아스가르드를 둘러싼 성벽이 장엄하고 웅장한 모습으로 우뚝 솟아올랐어요. 완성만 된다면 그 어떤 거인도, 트롤도, 난쟁이도, 인간도 무너뜨릴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벽이 될 것이었어요. 낯선 자는 변함없이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며 계속 벽을 쌓아갔지요. 낯선 자는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 했고 그의 말도 마찬가지였어요. 낯선 자와 스바딜파리는 매일 아침 산에서 돌을 날라왔고 낯선 자는 날마다 전날 쌓은 층 위에 새로운 화강암 덩이를 쌓아 올렸어요. 이윽고 겨울의 마지막 날이 되었고 성벽은 거의 완성되었어요. 신들은 아스가르드의 옥자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태양, 우리는 저자에게 태양도 주겠다고 했지. 발드르가 말했어요. 우리가 하늘에 달을 걸어둔 건 날이 바뀌고 일주일이 바뀌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예요. 시의 신, 부라기가 우울한 어조로 말했어요. 그런데 이제 달이 없어지겠군. 그리고 프레이야가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지? 티르가 물었어요. 만약 이 낯선 자가 진짜 거인이라면 프레이야가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난 거인과 결혼해서 그를 따라 요툰헤임으로 가야 해요. 내가 나를 거인의 나라로 데려가는 그 자와 나를 낯선 자에게 내어준 여러분 가운데 누구를 더 미워하게 될지 흥미롭군요.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로키가 말을 시작했지만 프레이야가 로키를 가로막고 말했어요. 만약 낯선 자가 해와 달 그리고 나를 데려간다면
난 아스가르드의 신들에게 딱 한 가지 소원을 말할 겁니다. 말해보거라. 내내 입을 다물고 있던 오딘이 말했어요. 내가 떠나기 전에 이런 재앙을 초래한 자가 죽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그래야만 공평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서리 거인들의 땅에 가야 한다면, 그리고 해와 달이 하늘에서 뽑혀나가 세상이 영원한 어둠에 잠기게 된다면 우리를 이 지경으로 만든 자의 목숨도 빼앗아야 마땅합니다. 로키가 재빨리 대답했어요. 비난을 돌릴 대상을 가려내는 일이 정말 힘들겠군요. 누가 뭘 제안했는지 정확하게 기억하는 이가 있겠습니까? 내가 기억하기로는 이 불운한 실수의 책임은 모든 신들에게 똑같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일을 제안했고 또 모두 동의했으니 말이에요. 당신이 제안했잖아. 프레이아가 말했어요. 당신이 이 바보들을 설득해서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고. 그러니 내가 아스가르드를 떠나기 전에 로키, 당신이 죽는 꼴을 꼭 보고야 말 거예요. 아니 그건 우리 모두가... 로키는 다시 말을 꺼내려다가 궁정 홀에 모인 신들의 얼굴에 드러난 표정을 보고는 조용히 입을 다물었어요. 오딘이 말했어요. 라우페이의 아들 로키여, 이건 너의 잘못된 조언으로 인해 생긴 결과이다. 자네의 다른 조언들이 다 그랬듯이 이것도 아주 끔찍한 조언이었지. 발드르가 끼어들었어요. 로키는 발드르에게 억울해하는 눈빛을 보냈어요. 낯선 자가 내기에서 지게 만들어야 해. 오딘이 말했어요. 우리가 한 맹세를 깨지 않고서 말이야. 낯선 자가 성공하지 못하게 해야 해. 로키가 대답했어요. 제가 어떻게 하길 기대하시는 건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로키, 너에게 기대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만약 이 자가 내일 날이 저물기 전까지 성벽을 완성한다면 넌 그 대가로 아주 고통스럽고 길고 끔찍하고 수치스러운 죽음을 맞게 될 것이다. 로키는 신들의 얼굴을 한 명씩 차례대로 쳐다봤지만 그들의 얼굴에서 읽을 수 있는 건 자신에 대한 죽음의 선고와 분노, 억울함 뿐이었어요. 자비심이나 용서의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지요. 정말 최악의 죽음이 될 것이 분명했어요. 로키는 생각했어요. 다른 대안은 없는 걸까?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섣불리 낯선 자를 공격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대로 하루가 지난다면? 로키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게 맡겨주십시오. 그리고는 자리를 떴는데 신들 가운데 로키를 말리려는 이는 아무도 없었어요. 낯선 자는 오늘치 돌덩어리들을 성벽에 쌓아 올리는 작업을 마무리했어요. 여름의 첫날인 내일 해가 질 무렵이면 성벽 공사를 끝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의 대가를 챙겨 아스가르드를 떠나게 되겠지요. 이제 화강암 덩어리를 20개만 더 날라오면 돼요. 낯선 자는 나무로 대충 만든 발판을 기어 내려와서 휘파람을 불며 말을 불렀어요. 스바딜파리는 평소 성벽에서 거의 1km 가까이 떨어진 숲 가장자리에 무성하게 자란 풀숲에서 풀을 뜯고 있었지만 자기 주인이 휘파람을 부르면 잽싸게 달려왔어요. 낯선 자는 돌을 싣고 다니는 빈 썰매에 메어둔 밧줄을 움켜쥐고 커다란 회색말에 고삐를 맬 채비를 했어요. 해가 하늘에 낮게 떠 있었지만 그래도 완전히 지기까지 아직 몇 시간쯤 남아 있었어요. 달도 희끄무레한 모습이긴 해도 하늘 높이 떠 있었고요. 곧 휘황찬란한 빛과 그보다 조금 약한 빛 모두 그자의 차지가 될 것이에요. 그리고 해나 달보다도 더 아름다운 그녀 프레이아도. 하지만 낯선 자는 이들 모두가 자기 손안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함부로 승리를 속단하지 않을 생각이에요. 낯선 자는 오랫동안 겨울 내내 열심히 일했으니까요. 썰매의 마지막이 될 화강암 덩어리를 다 싣고 낯선 자는 휘파람을 불어 말을 불렀어요. 그런데 스바딜파리가 달려오는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낯선 자는 다시 한번 휘파람을 불어 말을 불렀어요. 이상한 일이에요. 지금까지 휘파람을 2번이나 불러야 했던 적은 없었거든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이제 성벽이 완성되기까지 하루가 남았네요. 신들은 처음부터 지킬 마음이 없었던 맹세가 지켜질까봐 긴장하고 있고요. 로키는 이 일에 대한 책임으로 목숨을 잃을 위기에 놓였네요. 그리고 낯선 자가 진짜 거인이 맞다면 프레이야는 미미르의 눈썹 너머에 있는 서리 거인의 땅으로 가야 하고 말이에요. 로키가 무슨 일을 꾸미는 것 같긴 한데 과연 무슨 일일까요? 스바딜파리가 휘파람 한 번에 달려오지 않는 일과 관련이 있는 걸까요? 이어지는 이야기는 내일 찾아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게 지내요. 안녕.